가면라이더에서 인간은 대부분 괴인들에 의한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이는 괴인들이 인류를 습격하는 존재로 나오는 것은 물론 특별한 힘이 없는 인간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격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몇몇 인간들은 오히려 괴인들이 순해 보일 만큼 사악한 일을 벌이는 것은 물론 악랄한 행동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데요. 오늘 알아볼 캐릭터들은 가면라이더 속 가장 사악한 인간입니다. 君はまだケルベロスの本質を理解していないようだね。何？変身。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에 등장하는 텐노지 히로시는 인류 기반사 연구소인 보드의 창설자입니다. 그는 우연히 각 생물의 조상이자 53체의 불사 생명체인 언데드와 그들이 자신의 종을 번영시키기 위해 지구의 지배권을 두고 1만 년 전에 벌였던 배틀로얄, 배틀파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보드를 설립했는데요. 이렇듯 학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 그의 실체는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에 등장하는 인간 중 가장 미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텐노지 히로시는 배틀파이트에서 승리한 언데드에게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만능의 힘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현재의 인류를 없앤 뒤 자신에게 복종하는 인류를 만들어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연구원 중 한 명인 히로세 요시토가 언데드의 복인을 풀어서 연구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둬 그를 통하여 언데드를 해방해 배틀파이트를 재개하였고 또한 이들을 다시 봉인시키기 위한 라이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라이더들이 언데드를 다시 봉인시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텐노지 본인은 언데드 봉인 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드의 이사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히로세 요시토를 이용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인조 생명체 트라이얼 시리즈를 만들어 주인공 켄자키 카즈마 일행을 위협하거나 더는 필요가 없어진 가면라이더들을 없애기 위해 합성 언데드인 티탄을 만들어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계획의 최종 단계이자 모든 언데드 세포를 합성해서 만든 케르베로스 언데드를 만들어 가면라이더들의 라오즈 카드를 빼앗은 것은 물론 스스로 케르베로스 언데드와 융합해 케르베로스2가 되어 켄자키 일행을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의 야망은 켄자키 일행에게 패배하며 융합이 풀려 좌절되었고 결국 카테고리 K의 기레파 언데드인 카나이에게 살해당했죠. 여담으로 텐노지 히로시의 배우인 모리츠쿠 코우시는 과거 울트라 세븐의 주인공 모로보시 단을 연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몇몇 팬들은 텐노지 히로시가 쓰던 선글라스는 울트라 세븐으로 변신하는 울트라 아이의 새로운 버전이다 라는 드립을 쳤다고 합니다. ゲームコーポレーションを作ったのは私だ。クロト。ましてや君でもない。私こそが社長。今こそ審判の時。 가면라이더 엑세이드에 등장하는 단 마사무네는 겐무 코퍼레이션의 전 사장입니다. 그는 아들인 단 쿠로토가 5년 전 가면라이더 크로니클이라는 궁극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버그스터 바이러스를 퍼뜨려 대량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 제로데이의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아들에 의해 징역을 산 불쌍한 아버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들보다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단 마사무네는 궁극의 게임인 가면라이더 크로니클을 만들기 위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쿠로토와 게임의 주요 적이 될 버그스터들까지 전부 자신의 장기말로 쓰면서 암약한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16년 전 스스로 버그스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면 대량의 버그스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멸하는 버그바이저츠 바이를 장착해 가면라이더 크로노스로 변신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마사무네는 회사의 사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인을 생명의 관리자라고 칭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게임으로 장악해 자신이 관리하려는 미친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던 가면라이더 크로니클의 판매를 멈추지 않고 이를 오히려 세계로 수출할 계획을 짰을 뿐만 아니라 2호 라이더인 카가미 히이로를 그의 소중한 연인이자 이미 소멸한 사키의 데이터를 보소로 제시해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역으로 이를 인질로 삼아 그를 협박하기도 했죠. 또한 하나의 타이가가 중상을 입어 히이로가 수술을 맡게 되자 의료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거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엘무의 변신 능력을 잃게 하려고 사이바 니코에게 게무데우스 버그스터의 게임병을 감염시킨 뒤 엘무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크로노스 토벌 퀘스트라면서 본인이 직접 라이드 플레이어를 죽이려 한 것은 물론 최후에는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마스터 가시트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그스터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없애버리기까지 했죠. 여담으로 단 마사문드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 크로노스의 테마곡은 배우 본인이 부르는 저스티스라는 곡인데요. 노래만 들어보면 주인공의 각성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은 나 자신이 곧 세상의 룰이라는 장착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 마사무네라는 캐릭터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게 했죠.
お前に判決を言い渡す。有罪。 가멜라이더 지오에 등장하는 키타지마 유코는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마침 자신을 찾아온 타임제커의 오라와의 계약으로 어나더 키바로 변신하는데요. 이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변호사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유죄로 선고한 검사와 판사를 습격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지만 이는 전부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복수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유코의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사실 유코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공상허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살인 또한 자신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타카미 테치야가 진짜 애인에게 청혼하자 그녀를 맨홀 뚜껑으로 후려쳐 살해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었고 판사와 검사 역시 그녀에게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코는 자신이 무죄라 생각했고 결국 재판 당시 있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를 살해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테치야와 그의 두 번째 연인의 결혼식 날 붉은 드레스를 입고 매너를 끌며 나타나 이 둘을 공격하려는 미친 짓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렇게 살인마가 된 이유가 태어난 날 비가 와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으로 키타지마 유코가 나온 에피소드는 유난히 맨홀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에 몇몇 팬들이 시라쿠라 프로듀서에게 왜 맨홀 뚜껑을 자주 썼냐고 물어보자 키바의 상징은 달이에요. 달은 하늘에 있지만 달밑을 보세요. 거기에 달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약반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컬트적인 인기 때문에 키타지마 유코의 배우 샤쿠 유미코는 맨홀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은 물론 도토리현에서 포켓몬 맨홀이 나오자 홍보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さて問題です。お前の父親はなぜ死んだのでしょうか。真面目だったから。ブー外れ。正解は間抜けだったからです。おバカだったからでーす。お腹痛い。 가멜라이더 드라이브에 등장하는 니라 미치히데는 경시청 수사 1과 과장이자 권위주의적인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 때부터 특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주인공 토마리 신노스케에게 그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듯 재수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재수없는 행보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자신이 시종 들고 있던 마카게 소이치이자 프리즈 로이뮤드에게 벌어지면서 그가 일으켰던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디 있는지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달리 점점 특성과 인원들과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은 이 캐릭터도 아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멜라이더 드라이브에서 최종 보스인 반노 텐주로와 더불어 인간의 수치라고 할 정도로 엄청 추악하고 사악한 모습을 보였죠. 니라는 과거 신노스케의 아버지인 토마리 에이스케와 동기였는데 어느 날 은행 강도 사건에서 에이스케가 사건에 우연히 휘말린 소녀 카라사와 유카리를 구출했는데요. 이전부터 에이스케에게 큰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꼈던 니라는 이 일로 자신이 더 비참해 보인다는 이유로 강도의 총을 빼앗아 에이스케를 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프리즈 로이뮤드가 이 사건을 감춰주었지만 그가 쓰러지고 난 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니라는 증거품들과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신노스케가 이를 방해하자 가멜라이더와 로이뮤드의 싸움은 기계 생명체의 권력 쟁탈전이라며 특성과를 전원 수감시킨 것은 물론 신노스케를 수배했습니다. 거기에 과거 에이스케가 살린 소녀 유카리에게 브렌의 독을 주입시켜 인질로 잡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이는 것으로 에이스케의 희생을 의미 없게 만들려 했는데요. 심지어 신노스케의 앞에서 에이스케가 죽은 것은 성실해서가 아니라 멍청한 머저리였기 때문이라며 욕을 한 것은 물론 신노스케에게 총을 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결국 니라의 죄가 완전히 밝혀지면서 그는 체포되었지만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가멜라이더와 로이뮤드 중 누가 이길까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찌질한 면을 보였습니다. 俺がゲームを面白くしてやったのに近くにいたお前が悪い 지금까지 본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악행을 벌이는 이유나 목적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미친 존재가 있다면 심지어 그게 가멜라이더라면 믿겨지시나요? 그런 캐릭터가 딱 한 명 존재하는데 바로 가멜라이더 류유키에 등장하는 아사쿠라 타케시입니다. 아사쿠라 타케시는 연쇄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살인범으로 류유키의 흑막인 칸자키시로가 카드덱을 주자 가멜라이더 오자로 변신해 탈옥했는데요. 이후 라이더 배틀에 참전한 그는 누구와도 팀을 맺지 않고 오히려 첫 참전부터 가멜라이더 가이인 시바우라 준을 방패삼아 공격을 막아낸 뒤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남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을 전부 죽인 것은 물론 성인이 돼서 동생과 다시 만나자 그를 자신과 계약한 미러몬스터 베노스네이커의 먹이로 줬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을 옹호하며 도와주던 국선 변호사 모리모토 카즈요시가 자신을 풀어주자 즉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바꿔치기까지 했죠. 심지어 한 번은 미러몬스터에게 습격당할 뻔한 소녀 미카를 도와주며 갱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마저도 미러몬스터를 잡기 위해 그녀를 미끼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헤이세이 1기 라이더의 다크라이더 하면 아사쿠라 사케시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그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정도였죠. 재미있는 건 그의 인간성은 바닥을 기는 평가를 받지만 캐릭터로서의 인기는 순수 악으로서의 모습과 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악역 미화가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면라이더 속 사악한 인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면라이더의 주요 적이 괴인이라지만 이런 캐릭터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진정한 악은 인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가면라이더 속 어떤 인간이 가장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